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1회 기출문제인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20문제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운영체제 분석을 위해 리눅스에서 버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니까 당황하셨던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명령어를 물어보는 문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의 명령어만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에 l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ls라고 하는 명령어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가 보이시죠? 요거는 파일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일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일을 결합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 문제에서 지금 리눅스 버전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런 내용도 요 캣에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pw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요거는 현재 경로가 어디쯤인지 현재 경로를 표시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uname입니다. 이 1번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 이 시스템의 이름, 사용 중인 운영체제 버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저 uname 명령어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확인했더니 2번하고 4번을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의 의도는 4번 유네임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였지만 공교롭게도 이 캣이라고 하는 명령어 또한 리눅스에서 버전이 확인되더라. 이런 항의를 받는 바람에 2번, 4번 두 개가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 내외부 송수신 시스템 연계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쭉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내외부 송수신이다 라고 하는 건 내부에도 시스템이 있고 외부에도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시스템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을 연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종류를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DB 링크가 있습니다. 이름 위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DB 링크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DB 커넥션입니다. 수신 시스템의 WAS에서 송신 시스템 DB로 연결하는 DB.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DB 링크와 더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종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API입니다. API 혹은 오픈 API라고 되어 있는데 송신 시스템의 DB에서 그 다음 데이터를 읽어와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연계 기술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기술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수신 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송신 시스템 DB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퍼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술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소켓이 있습니다. 서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생성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소켓을 이용해서 포트를 할당받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웹 서비스가 있는데 웹 서비스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 WSDL이나 UDDI나 SOAP이나 이런 것들은 실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혀 놓으시고 이게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포트를 할당하고 클라이언트의 통신 요청 시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내외부 송수신 연계 기술을 물어봤습니다.
자, 내외부 송수신 연계기술 중에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계기술들을 쭈루룩 봤었거든요. 거기에서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통신을 위해 존재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속핵 기술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계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항목들을 쭈루룩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 클래스, 캡슐화, 데이터 은닉, 상속, 다형성 이런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의미하는 거죠. 업무 수행을 위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인공을 객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래스입니다. 공통적인 속성과 행위를 가진 객체를 묶어서 추상화를 한 게 클래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뭐 멍멍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쭉 묶어서 추상화를 하면 뭐 동물이다, 뭐 생물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슐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구현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캡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캡슐에 쌓여져 있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는 보이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열이 내려가겠구나, 뭐 기침이 먹겠구나, 이런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캡슐화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데이터 은닉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객체가 자신의 속성과 메소드를 다른 객체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데이터 은닉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은닉을 하면 캡슐화가 되겠죠? 캡슐화를 했던 이유가 데이터를 은닉하려고 했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캡슐화하고 데이터 은닉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가진 속성과 행위를 객체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여러 가지 특징을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객체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상속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객체를 사용해서 또 다른 객체를 구성하는 것, 그것을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형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인데요. 메소드는 같은데 반응은 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운다 그러면 엉엉 울겠죠? 그렇지만 멍멍이는 운다 그러면 멍멍 우는 거고 야옹이는 야옹야옹 울겠죠? 메소드는 운다인데 반응은 서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형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하고 좀 친해지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에서 우리가 앞에서 쭈루룩 살펴봤던 것들이 객체지향 개념이었어요.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서 외부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밖으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메시지, 캡슐화, 다형성, 상속. 자, 답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답은 캡슐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묶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은 게 디자인 패턴입니다. 뭐 일례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쭈루룩 묶어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은 거, 그것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설계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자주 나타나네? 공통되는 문제들을 묶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묶은 거죠. 그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자, 3번에 보니까 팀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자,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 3번 패턴 그 문제가 나타났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얘기하기도 쉽겠죠?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설계 방법인데 요거를 모두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도 좋고요. 호환하기도 좋고요. 이거를 유지보수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일단은 패턴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패턴의 이름을 보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솔루션까지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패턴 이름이 그런 거죠. 뭐 시동이 안 걸릴 때. 자,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열어보면 시동이 안 걸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솔루션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입니다. 패턴이 적용되어 해결될 필요가 있는 디자인을 문제다. 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패턴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 시동이 안 걸린다, 핸들이 안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해결,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들 사이의 관계, 책임, 협력관계, 뭐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묶어놓은 것을 해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있습니다. 패턴을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를 쭈루룩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이에요. 자, 생성 패턴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패턴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그거랑 관련된 패턴을 묶어서 생성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 패턴입니다. 클래스나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더 큰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것들을 구조 패턴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행위 패턴이에요. 객체나 클래스 사이의 알고리즘이나 책임 분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묶어놓은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 분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보처리 기사 문제가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객관식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 구조, 행위는 있는 거니까 이거 외에 다른 용어가 들어갔다. 그럼 그걸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생성, 구조, 행위 패턴 세 가지로 나누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정보처리 기사 그 필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다음 중 뭐 구조 패턴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생성 패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생성 패턴을 쭉 보시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를 만드는 거에 관련된 그런 패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팩토리라고 하는 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팩토리. 자, 무언가를 만드는 건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추상 팩토리 아니면 팩토리 메서드 이런 이름이 들어있으면 요건 생성 패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빌더, 네, 만드는 거니까 빌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이렇게 원형, 그러니까 뭔가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든다. 그리고 뭐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성하고 관련된 거죠. 뭔가 만드는 거랑 관련되는 거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 외에도 싱글톤이 있습니다. 싱글톤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이름이거든요. 네, 생성 패턴의 시옷하고 네, 엮어가지고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 패턴입니다. 구조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더 큰 것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에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제가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우리가 이렇게 전선 코드에다가 뭔가 이렇게 꼽는 거를 어댑터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연결하는 거. 브릿지. 이 건물하고 저 건물을 이렇게 다리로 엮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브릿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뭐 퍼사드, 뭐 여기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외우기는 쉽지가 않은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계속 눈으로 봐서 익혀주셔야 돼요. 아, 이건 구조 패턴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이 웨이트, 그 다음에 프록시 이런 것들은 구조 패턴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인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어디 소속인지를 자꾸 기억을 하시고 눈에 계속 익혀주세요. 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화면을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으로 보시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이터레이터, 미디에이터, 메멘토, 옵저버,